유럽에서 테슬라 모델 Y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모빌리티 자료에 따르면 모델 Y는 2023년 6월 스웨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즐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 Y는 경쟁자인 폭스바겐 ID4 판매량의 2배가량을 판매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아 EV6가 3위를 차지했고 볼보 XC40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6월 스웨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작년 55.1%에서 올해 59.2%로 상승하며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 스웨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28,283대로 작년 대비 9% 증가했는데요. 전기차 판매 점유율 59.2% 중에서 순수 전기차 BEV는 38.7%를 차지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는 20.5%를 차지했습니다. 순수 전기차 점유율은 작년 31.6%에서 38.7%로 크게 늘어난 반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3.5%에서 20.5%로 감소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들의 선택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순수 전기차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매 대수를 살펴보면요. 순수 전기차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956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년 대비 5% 감소한 5,798대를 기록했습니다. 디젤 차량은 2,277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37%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모델 Y가 6월에 스웨덴에서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지난 4개월 중에 3개월 동안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폭스바겐 ID4가 차지했고요. 3위는 기아 EV6가 차지했습니다. 볼보 XC40은 4위를 기록했는데 명성이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볼보의 하락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내연기관차의 강자라고 해서 전기차 시장에서까지 강자는 아니란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세계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BMW i4는 역대 최고 물량인 458대를 기록하며 7위로 올라섰습니다. 비아디 에토3는 302대로 12월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을 판매하면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률은 0.6%로 낮고 청년 실업률은 20%로 매우 높은 가운데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5%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10%에 달했는데 특히 식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14%로 매우 높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스웨덴의 6월 전기차 침투율이 59.2%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제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제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테슬라 모델 Y가 스웨덴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면서 가격과 성능 면에서 가장 뛰어난 차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Y의 새로운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는 테슬라의 스포티한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크로스오버 SUV의 핵심 특성을 잘 조화시킨 자동차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의 제1원칙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 제1원칙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는 형식을 유추하지 않으면서도 도전적으로 핵심에 접근하는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 역시 엔지니어링에 대한 테슬라의 첫 번째 원칙, 접근 방식을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전통적인 방법이나 과거의 관행을 맹목적으로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전통이 아닌 물리학과 역학의 법칙에 따라 시험하고 결정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델 Y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에서 비롯되는 성능과 특징을 구체화하면서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제1원칙을 적용한 자랑스러운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스 모라비는 모델 Y의 리어 캐스팅과 일반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단계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알루미늄 조각은 열 처리를 할 때 재료가 뒤틀리는 단점을 갖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면서도 결정적으로 열 처리가 필요 없는 모델 Y를 위한 특수 합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모델 Y는 부품을 직선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전체 구성 요소를 기계로 가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이 특수 합금을 사용해서 한두 개의 부품으로 약 100개의 부품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제조 혁신을 이루어낸 것인데요. 라스 모라비는 이러한 측면이 바로 테슬라의 창의적인 엔지니어링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 Y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로스오버의 모든 기능을 모델 Y에 혼합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다양한 화물 공간과 넓은 공간을 위한 접이식 플랫시트 등 많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모델 Y를 통해서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의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기차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진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주행, 도로에서의 높은 가시성, 넓은 저장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된 모델 Y는 말 그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는 소비자들에게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의 경계를 넘어서서 차량 기능을 재정의하는 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 Y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과 엄청난 제조 혁신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장점들로 인해 모델 Y는 단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월드 베스트 셀링카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세계는 지정학적 변화를 맞고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출 통제 조치를 하면서 본격적인 맞불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개발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수출을 규제해 왔는데요. 이제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 통제를 예고하면서 또다시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냉전 체제에서 러시아를 쓰러뜨리기 위해 중국을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시킨 이후 미국은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중국을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 만들고 미국은 설계와 지적 재산권 등의 핵심 요소에만 집중한 나머지 제조 분야의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은 제조 분야의 강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강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반도체 분야 공급망에서는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여러 국가가 관여하는 다국적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 판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미국의 노력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세계 각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자립이 어떤 한 나라 차원에서만 이루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방중을 앞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와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있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3일 중국 상무부가 반도체 제조의 필수 원자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도 이제는 미국이 때린다고 가만히 막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지난해 10월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미국에서 제조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아예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 1위 반도체 노광 장비 생산업체인 네덜란드 ASML에게도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고 꾸준히 압박해 왔습니다.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세계 반도체 제조기업들이 줄을 서서 구매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인데요. 반도체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로 노광은 빛으로 반도체 틀이 되는 웨이퍼에 미세 회로를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6월 29일 드디어 미국이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에 대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갈륨 공급량은 전 세계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게르마늄은 전 세계 공급량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원재료 공급량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에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보복한 경험이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미국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보복이 가능할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만 사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 컴퓨터와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첨단 산업 분야의 원가가 상승해서 마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7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중국 방문에서 과연 옐런 재무장관이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